내빈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총장님이시죠? 조백재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이 사업이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우리 학교의 1전공 1특화 사업으로 기획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 김용주 기획처장님이십니다. 우리 학부의 자랑이죠. 동화 작가십니다. 임정진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학생회장이 밖에 나갔는데 잠깐 좀 불러주세요. 학생회장. 학생회장을 꼭 소개해야 됩니다. 늘 학생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해야 잘 됩니다. 김동진 학생회장 소개할게요. 저 뒤에 있네요. 거기서 인사하세요. 그리고 편집위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학잡지 편집위원들은 다 우리 학교의 초빙 교수님들이십니다. 수업을 하고 계시죠? 우리 잡지에 편집 주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편집 주간 해봐서 아는데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편집 주간을 맡아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잡지를 이렇게 이끌고 가실 분인데요. 방금 전에 특강하셨죠? 박민호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으셔서 알겠지만 아주 멋쟁이시죠? 기자를 오랫동안 하셔서. 근데 기자를 오랫동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자 같지 않는, 옛날에 중앙일보 기자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취재할 때 꼭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러면 걱정되죠. 술이 저렇게 취해서 기사를 쓸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기사를 보면 깜짝 놀라죠. 이렇게 뛰어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문장력을 구사해서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다니 놀랍니다. 이경철 교수님이십니다. 한양대학교 교수신데요. 지금 오고 계신답니다. 유성호 교수님은 좀 이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소설을 가르치신, 그리고 편집위원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늘 어려운 일을 함께 같이 해나가고 있는 이명란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잡지의 편집장이신데요. 이승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뜨겁게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 행사가 있기에는 총장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꿈처럼 생각하는 문학 잡지를 발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 축사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할 건 없고, 오늘 저희 금년 각 학부에서 종강 파티를 각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창과의 종강 파티 한번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이게 문학잡지 무슨 이거라기보다 우리가 남을 앞설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어려우면서 쉬운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남이 안 하는 곳을 한 발짝 먼저 나가는 그걸밖에 없지 않겠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사회에서 온라인 대학이 그 세계에서 지금 크게 보면은 두 모델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식 모델, 예? 하나는 미국식 모델. 근데 미국식 모델은 어떤 거니? 그냥 인터넷 IT 개발 때문에 이제 생긴 건데, 그냥 텍스트를 보내가지고 학생들이 읽고 다시 보내주는 이런 방식. 사실 요즘 공부라는 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재미없고 지루하면은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교육계에서도 가장 좀 연구를 해야 될 게 학생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영어로 보면 미국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느냐 물으면은 work이라고 그래. 일 열심히,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 직역을 하면 일 열심히 하느냐. 근데 일이라는 게 상당히 하다 보면 새로운 걸 자꾸 하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냐 그러면 저도 그냥 공부라 그러면 정념머리가 떨어져요. 그 한국 꼭 스타디라고 그래요. 스타디라는 게 공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아주 그 전문 분야의 연구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자기가 재미있는 일을 집중할 수 있는 자기 일인데 그걸 공부라고 그냥 명칭을 붙여놓으니까 막 정념머리가 떨어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제일 이 세상에서 하기 싫고 지루한 게 공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드는데, 실제로 요즘 보십시오. 게임이고 애니메이션이고 엔터테인먼트 새로운 분야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많이 타고납니까? 운동도 골프, 테니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무슨 노력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잠재되어 있는 탤런트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시대가 발전이 안 돼 놓으니까 그런 환경이 안 돼서 물론 지루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우리 종강 파티 사실 이것도 재미나는 거 아닙니까? 1년 다 끝나니까 기분 좋아서 또 모이고 또 내년 초에 가면 이제 입시 시작 파티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기분 좋아서 이제 나오는데 제가 싹 20가지가 살짝 이쪽으로 봤습니다. 안 그러면 질투하거든요. 왜 우리한테는 종강 파티는 안 오고 그쪽 가느냐. 사실 이거는 올전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와서 저도 좀 배워야 되겠다. 왜? 창작하는 데니까. 그런데 기성 전통 있는 분야하고 우리가 사람이든 분야든 이길 수 있는 길은 결국 저는 남 안 하는 거 하는 거 창의적인 분야 아니겠냐. 이 창의라는 게 아주 묘한 게 먼저 앞질렀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업적을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해버리면 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끝없이 한 발짝 한 발짝 앞지는 게 결국 창의력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이 문학 창의. 저는 서울 디지털대학이 온라인 대학이다.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전문 분야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가장 선진국 학문 분야 어떤 교육기관에 앞설 수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분야가 저는 문예 창작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전통적인 게 쌓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창의라는 게 쌓여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머리에서 노래가 새로 나온 그게 창의적인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8시 하신다고 그러길래 다른 데 다 캔슬하고 지금 기다렸거든요. 한 7, 8시간 기다리니까 좀 지루합니다. 지루하기는.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한 분야를 한번 가서 직접 보고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문학상도 그게 저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 가해 수업 안 하면은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일반 인류 대학보다도 이 분야만은 앞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이버 문학상을 우리가 시작을 했고, 특히 이 문학 잡지는 뭐 이름도 거사해 문학의 오늘 참 이 새로운 발상 같아요. 다른 잡지 보면 뭐 고유명사를 많이 쓰는데 그건 다 아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상당히 너무 문학의 오늘, 나는 이게 무슨 뭐 설명하는 건 줄 알았어요. 책 이름인데 참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나오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절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 아니겠냐. 근데 이게 문학의 오늘 이거 오는데 외우는데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뭐 새로운 거니까. 왜? 그렇지 않아요? 고유명사로 된 거는 뭐 한번 들어보면 그냥 기억이 나는데, 문학의 오늘 이거 오면서 자꾸 너 잊어먹을까 싶어가지고 자꾸 외우면서 왔어요. 역시 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대한민국에서 여러 뭐 일반 대학, 뭐 인류대학이다, 인류대학 다 있지만은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은 이거 하나는 난 인류로 가는데 아주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니까. 아니 뭐 여기 아까 서울대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은, 아니 서울대학 학생들 우리 평가 기준이 뭡니까? 그냥 가해서 붙이고 딱 짜여져 있는 그걸 쭉 외워가지고 시험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평가하는 건데 이건 기준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창의적인 내놓은 그 기준에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뭐 무슨 한국의 인류대학을 앞설 수 있는 분야는 나는 창작 분야 이게 아니겠냐. 또 다른 것도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회화, 미술 이런 거, 이게 예술 분야죠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인류 앞설 수가 있겠다. 다른 전통적인 평가 기준은 기준대로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으면 해방 이후부터 쭉 60년,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어렵겠다. 교수님들도 사실은 옛날 교수님들 우리 사이버 대학 강의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이름은 알려져 있는데, 그렇거 아니에요? 스튜디오 지금 제가 직접 소개를 해요. 스튜디오에 잘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안 해봤으니까. 저도 이제 느낀 게, 처음에 핸드폰이 딱 나왔을 때 전화를 딱 하면은 사람이 없는데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을 눌리면 음성 녹음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사람은 안 보이지. 훈련이 안 되니까 그냥 꺼버려요. 근데 요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게 창작이라는 게 처음 할 때는 참 어렵지만, 그건 참 타고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로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조금만 남들 알아버리면 또 재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분야가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은 최고로 앞설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문학의 시에 정말 이름이 되게 알려져 있는,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노벨상 될 때마다 후보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고은 선생. 지금 아마 서울대학 거기 강사로 지금 나가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분이 서울 죄송합니다. 나는 이거 이것도 창의적인 이제 평가니까, 서울대학의 국문과 학생들이 거기에 창의적인 얘기 백날 해줘봐야 머리에 들어가겠냐,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책 읽은 게 기억이 나는 건데 노자 선생님은 공부를 하는 걸 왜 하느냐? 근데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머리에 있는 걸 비우는 작업이라 이게 공부를. 우리는 지식을 넣는 작업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머리에 있는 거를 지운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뭔가니 이미 들어가 있는 이거는 낡은 지식이기 때문에요. 이놈이 딱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그 노인들이 보면은 굉장히 고집이 강합니다. 엄청나게 세요. 왜? 옛날 게 딱 들어가지고 새로운 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 놓으니까 자꾸 옛날 거만 생각하니까 고집이 엄청납니다. 젊은 사람 얘기해 놓으면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어? 아, 이게 맞겠구나. 이걸 비워놔야 새로운, 옛날보다 새로운 지식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리가 있으니까. 뭐 우리 교실도 먼저 들어와서 딱 차지하고 있으면 뒤에 대단한 사람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원리 아니겠냐. 그래서 이 고은 선생을 우리가 서울 티들대학에 좀 모셔야 되겠구나. 근데 얘기를 했더니 전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그건 뭐 되든 안 되든 노벨상 깜이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뭐 서울 온라인 대학 티들대학 오시겠냐 이거요. 나는 그것 때문에 오실 수 있다 하는 자신이 딱 생겼어요. 그걸 내가 우선 뭐 점심을 내가 초대를 했어요. 딴 얘기는 안 하고. 뭐 점심 초대했는데 뭐 그야 안 오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앉아가지고 점심을 하면서 선생님과 같은 이 창의를 가진 문학가, 시인, 서울대 백날 가서 강의해봐야 머리에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창작은 그 외에 가지고 틀 잡히는 거기에 백날 해봐야 머리 들어갈 데가 없어요. 뭐라고 선생님 같은 분이 거기에 왜 강의야?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모르는 사람 가면은 그거는 뭐 될지 모르겠어. 선생님 같은 이 탤런트가 있는 머리에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한테 강의를 해야 한마디만 해도 쏙쏙 들어가는 거지. 합니까? 선생님 같이 노벨상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그 유명한 분은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비어 있는데 가서 강의를 해야 참 내가 쏙쏙 들어갈 겁니다. 뭐 무슨 이 스키를 갖다가 연습하는 데는 그게 그 경험이 있고 이게 필요하지만은 창의력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또 했더니 처음에 그래 저거 쳐다보면 참 우리 총장이 보니까 뭐 나이 젊은 사람도 아닌데 꽤 꼴통 사람 같기도 옛날 세대 같은데 딴 데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자꾸 하냐고 말지.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사이버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셔야 선생님과 같은 그런 창의력이 쏙쏙 들어서 제자가 생깁니다.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그거 가보십시오. 이 머리에 필요 없는 게 잔뜩 들어가지고 백날 얘기해봤자 저 우리 노 교수님 알지 엉뚱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맞다 말지.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오케이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그런데 양해를 좀 구해달라 이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좀 어렵겠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근데 뭐 선생님이요 그 강의 나가시더라도 우리는 온라인 대학이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남들이 볼 때 무슨 내가 이제 이름 자꾸 오르내는 거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일반 대중들이 볼 때 저 영감이 노욕이 있어가지고 무슨 큰 자기 어떤 제자들한테 그 창의력을 주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마치 큰 돈이나 욕심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나가는 걸로 생각하실 거라. 그래 가만히 생각해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생각만 가지고 남들도 우리 생각처럼 생각하기를 바란다는 건
어렵습니다. 저 노인이 말 노역이 들어가지고,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데, 돈의 욕심으로 여기저기 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겠냐. 딱 그래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약속을 한 거니까 하다가 거기에 이제 끝이 나면은, 그걸 우리 오 시장도 두 번째 만났을 때 또 그 참석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좋다. 맞다 말이야. 그래야 진짜 우리 디지털 대학 학생들한테 내가 강의를 해야 내 진짜 제자가 생기겠구나. 딱 그래요. 한번 기회를 보자. 원칙 경제인데 아직까지 그 기회는 안 왔는데, 그건 왜냐면 우리가 이 또 물리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걸 다 어떻게 실천을 합니까? 또 분위기가 맞아야 되니까 저는 언젠가는 저희 대학에 오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가하시면은 또 기회를 안 놓치고 제가 쫓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뭐 기다리는데, 기다려가지고 됩니까? 또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견물생심. 견물생심이 아니라, 뭡니까? 생각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떠오르니까 저는 틀림없이 뭐 오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그 사이버 문학상이라든지 문예 창작과 문예뿐만 아닙니다. 지금 회화, 예술 분야의 창작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인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낼 수 있고, 예술이라는 게 무슨 뭐 꼬거대 뭐 선진국이라고 또 잘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 머리 가지고 쓰는 건데 무슨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건 된다고, 그 분야는 우리가 집중하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창작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이 문학에는 조금 이 조예가 별로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사회과학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그 과목이 돼 가지고 경영학인데 그 문학하고 좀 관계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걸어오면서 얘기했지만은 이공계, 자연과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사회과학도 이 문학이 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미국 간데 보면 전부 대학원에서 그 법학하는 사람, 무슨 이 공과대학 하는 사람, 자연과학 하는 사람이 전부 안다에서는 문학계통이에요. 이게 바탕이 돼야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나오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뭐 이상하게 무슨 뭐 안다 공부하는 걸 갖다 전문 분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은 안다는 이 교양 과목으로 보는 겁니다. 이 어떤 이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해놓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이제 전문 분야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서울 디지털 대학 그 문예창작학부 학생들은 우리도 평가도 다른 어떤 일반 대학 그런 전통적인 평가 기준을 평가 안 합니다. 자율스럽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탤런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걸 가르치다 보면은 또 이런 탤런트를 가르치는데 뭐 100% 다 그 유명한 작가 만들 필요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 정말 탤런트가 있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몇 사람만 발굴해도 저는 대학 전체 그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저는 소질이 없어서 그런 건지 공상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옛날 또 들은 건 일본 그 유명한 그 미술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처럼 이제 우리도 그 하는 거 모르겠어요. 졸업하면 졸업 무슨 뭐 작품 뭐 합니까? 일반 대학은 논문 뭐 하는 거 있지만 논문 그거 해봤자 그 뭐 의미도 없는 건 소용없고, 이 창작 분야는 그 졸업 작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술 그 일본 그 미술 이제 그 대학의 이제 특징이 우리나라는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졸업 작품전을 해요. 근데 전문가들이 딱 볼 때는 보통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쓴 걸 그게 대단하다고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뭐 비싸게 주고 사기도 하고 이러는데, 진짜 이 아는 사람들은 그 작품전에 꼭 가요. 가가지고 쓱 한번 우리가 전문가니까 볼 줄은 알 거 아닙니까? 그 작품을. 그걸
딱 써. 값도 싸지요. 새로 나온 거지. 젊은 머리에서 나왔고, 저게 이제 한 10년, 20년 되면 이게요, 수백 배 보물이 돼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이미 알려진 그거는 값이 이제 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이 대학은 문학 분야뿐만 아니고 회화, 미술 이런 데도 조금 우리가 강조를 하면은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버드를 어떻게 있는가 합니까? 역사적으로 보나 그게 재정적으로 보나. 그러나 요 머리에 있는 우리 지구나 코제이나 우리나 거의 같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니까 경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요즘 또 여만이가 일 없이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는 게 가장 금년에 최고의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참 8시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여기 오는 건 좋은데 올 때까지 7시간, 8시간 기다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지루하니까 또 중간에 또 빨리 일도 좀 보고 이제 시간 좀 킬링 타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8시까지 앉아있다가 왔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생각한 대로 여기는 정말 탤런티드된 분이 모이는 장소구나. 사실 대단히 영광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얼마나 총장님께서 우리 학과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계시고 애정을 갖고 계신가를 고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은 선생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고요. 석자 교수를 의뢰했죠. 근데 고 선생님이 언젠가는 와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 선생님은 학교 밖에 계시지만 늘 우리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아까 문학의 오늘이 창의적인 그런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학의 오늘을 지어주신 분이 고은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름들은 좀 새롭게 지어보자 해가지고 문학처럼 술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처럼 해서 문학처럼이라고 한번 지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문학 중심, 우리가 바로 이렇게 중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학 중심으로 가자, 당당하게 가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고은 선생님 문학 중심은 너무 중국 냄새가 난다. 중심이라는 말이. 중국 가보셨죠? 중국 가면 전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문학처럼은 참 새로운데 약간의 무게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 지어줄게 해서 문학의 언어를 지어주셨는데 우리하고 감이 너무 잘 맞아서 저는 듣는 순간에 이렇게 딱 전율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편집위원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너무 좋다. 그래서 문학의 언어를 이렇게 제호로 채택했습니다. 고은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편집위원을 대표해서 간단한 인사말을 우리 잡지의 주간을 맡아주고 계시는 박민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 제가 강의 말씀 드렸었죠?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잡지 때문에 모였는데 이 모양이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편집 주간입니다. 그런데 먼저 간단히 저희 편집위원 다들 인사 드렸던가요? 다 드렸으니
생략하기로 하고 죄송합니다. 문학 잡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무엇보다 서울 디지털 대학의 총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어떤 큰 돈벌이가 되는 일도 아니고 어떤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해주시기까지는 사실 걱정도 있으셨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전부 생각하시고도 이렇게 문학 잡지를 위해서 선뜻 큰 힘을 보태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문학 잡지를 편집위원이나 기획위원은 많이 했습니다만 제 마음을 실어서 제 실력을 실어서 문학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한번 끌고 가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문학 잡지의 편집위원회에 개그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소위 말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그래서 이제 끼워준 잡지도 꽤 있습니다. 그냥 이름 때문에 직함 때문에 끼워준 것이기도 하죠. 제 마음속에는 제가 원하는 잡지를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학 잡지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혼자 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잡지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옛날에 문장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소설가 이태준, 시인 정지용, 그리고 고전에 밝으신 이병기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하셨지 않습니까? 또 김연만이라는 매우 중요한 그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넷이 해서 만든 잡지였던 것이죠. 그 역사, 문학사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대학에 큰 도움을 얻고 또 실제로 서울 디지털 대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만들면서 그리고 좋은 편집위원 분들을 함께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잡지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하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결코 대충 만들지 않겠다. 그냥 적당히 만들어서 적당히 이런 게 나왔군 하고 그냥 쓱 훑어보고 툭 던져버리는 그런 취급받는 잡지는 안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어설픈 짓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 작년에 시집 낸 것, 그리고 올해 연구서 낸 것, 그리고 지금 이 책을 낸 것, 이 세 가지만큼은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3개월 동안 잠 제대로 안 자고 모든 시간을 바쳐서 여기 이 잡지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남들이 봐서 아, 여기 정말 수준이 있구나, 그런데 새롭구나, 재미있겠구나, 그런 잡지로 기억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다른 잡지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 저는 여기에 몇 가지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의 소식 받아 쓰지 말고 우리가 소식을 만들어내자. 우리가 소식의 발신지가 되자. 또 대충 종이로 그냥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이렇게 흑백으로만 된 거 말고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도록 하자. 문학 속에 문학하는 사람들이라고 문학 속에 갇혀있는 잡지만 되지 말고, 문학 말고 그 옆에 영화, 연극도 있고 더 큰 문화도 있으니까 그걸 함께 아우르는 잡지가 되자.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삶에 밀착한 잡지가 되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삶이 문학 속에 들어오면 더 생생해져야 될 텐데 박제가 돼서 그냥 어떤 규격에 맞춰진 또 형식에 맞춰진 그 정해진 장르, 소설이면 70매짜리, 시는 이렇게 써야 된다, 또는 뭐 삶이 들어와서 비평으로 너무나 딱딱한 그 러시아 흑방을 씹어먹는 그런 문학은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랬느냐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문단에 중요한 잡지들이 있죠. 이미 일각들을 차지하고 있는 잡지가 있습니다. 현재 문학 잡지의 그 판매 부수나 그 다음에 구독률이 매우 떨어져서 지금 창작과 비평이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힙니다만 그 숫자라는 건 정말 초라한 정도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그리고 나머지 뭐 문학동네나 아니면 문학과 사회나 또 세계의 문학이나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잡지들이 다 실제로는 거의 시장에 내놓아도 1000부 이하로 팔리고 또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어떤 이른바 권력적인 힘으로서 이미 정립되어 있죠. 정립되어 있는 채로 독자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똑같은 스타일의 창비 문학동네 등등의 스타일대로 만들어서는 우리는 주목받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이 즐겁게 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만들면 뭔가 좀 다른 사건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편집위원들이 전부 45세가 넘은 사람들인데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 꽃갈 모자 쓰고 또 이명란 선생님 이 리본 쓰고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에 가서 강남에 있는 스튜디오에 가서 이 사진을 한 1시간 정도 다 들여서 보면 1시간 정도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내용은 여기 이제 편집장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이렇게 펼쳐놓은 거죠. 이 펼쳐놓으면 기사가 굉장히 많죠.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다른 잡지에 비해서 저는 2배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어디 이렇게 갇혀있지 않다는 거죠. 딱딱한 흑방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편집위원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기다려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잡지가 이렇게 세상에 생겨난 걸 축하하는 자리인데 저는 왠지 모르게 오늘은 양복을 입고 와야 되겠다. 저는 학교에 한 학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양복 입고 가는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는 왠지 넥타이를 메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 즐겁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자리 즐거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든든한 말씀이고요. 참으로 든든합니다. 오늘 출판기념회는요, 앞으로 10분 안에 끝납니다. 조금 배고프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바로 뒤풀이 장소로 이동할 것입니다. 제가 이 학교 처음 들어올 때 생각했던 교수진이 있어요. 환상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교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수진이 이런 거였어요. 어느 누가 들어와도, 우리 문창과에 가난한 어느 누가 들어와도 교수진을 보는 순간 입이 벌어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그림의 95%는 왔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수진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늘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같이 우리랑 같이 뜻을 함께 해주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인한다니까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참으로 든든하다는 생각을 앉아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행사 순서는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에게 그 행사 케이크 절단식 하나 남았는데요. 광고의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집 주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잡지가 살아나려면 많은 사람이 잡지를 읽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잡지를 3,000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북카페에 다 깔았어요. 전국에 있는 서점에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 갈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잡지가 롱런 하려면은요, 정기 구독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 학생들은 당연히 정기 구독을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기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꼭 책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정기 구독을 꼭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또 부탁드릴 것은 지금이 입시 기간입니다. 입시 기간인데요. 우리 문창과 잘 되죠. 전국에 80개가 문창과가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 수가 제일 많으니까 잘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고, 사이버 대학은 조금만 잘못되면 많이 없어져요. 제가 들어올 때 문창과가 사이버 대학이 6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이버 대학이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가 경희와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죠.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희와 우리가 문창과가 싸우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또 학교 안에서는 또 모든 학과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과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명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명문이 빨리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명문 문창과를 만들기까지 상당히 저는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에 관한 한 많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대학이 워낙 이렇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부침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입학처장이에요. SD의 입학처장인데 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 지인들을 소개하는 것이 입시의 최고의 전략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문창과 올해 입시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주변에 있는 지인들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즐거운 잔칫날 케이크 절단식을 안 할 수 없겠죠. 케이크 절단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집위원 선생님들 나와주시고, 또 편집위원 선생님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총장님 잠깐 모시고요. 임정진 교수님도 나와주시고, 학생회장도 좀 나와주시고 해서 케이크 절단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하시죠.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시고 우리 학생회장이신데요. 케이크 절단식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의 오늘 출판기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바로 옆 건물 바로 옆 건물의 식당에 2층이 본가라는 식당인데요. 거기에 여러분들 음식을 마련해 놨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 가셔서 뒤풀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미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대요. 그러니 모두 가셔야겠죠. 감사합니다.